네, 이번에는 그 DP 다이나믹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론에 대한 핸즈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론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코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코딩에도 익숙해지시고 다이나믹 프로그램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잡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리커시브한 것들에 대한 베이스 케이스 또는 베이스 케이스가 꼭 필요하다는 거 했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동영상을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뭐 이렇게 프린트를 한다는 건데, 뭐 저희 그냥 쉽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hello 클래스 이렇게 하면 프린트가 되는 거겠죠? 이걸 가지고 함수로 만들 텐데, 함수는 이렇게 definition 또는 define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foo라는 그 함수명을 가지고 이제 스트링을 이제 인자로 받아야겠죠? 이렇게 하면 print str 이렇게 하면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 함수에다가 스트링을 넣으면 그게 프린트가 되겠죠. 뭐 이게 답니다. 뭐 함수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recursive한 거에서 후에서 예를 들어서 recursion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print str을 하고 한번 하겠죠. 그리고 나서 또 foo를 recursion을 부르면 recursion을 str로 부르면 함수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함수 안에 또 재기적으로 함수를 부는 거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hello class 이렇게 하면 보시면 한번 하면 여기를 부르고 프린트를 하고 또 부르니까 무한 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돌리고 나서는 제가 여기를 강제로 스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서 강제 스탑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왜 보여드리냐 하면, 그래서 이것은 이 셀은 토글을 하겠습니다. 이 셀만 토글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베이스 케이스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온 베이스 라인이나 베이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n번을 하고 n-1이 되겠죠. 그러니까 n번을 프린트아웃을 하라고 하는데, 한 번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n이 0보다 작으면 그냥 리턴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고 else면 들여쓰기 꼭 해야 됩니다. 프린트를 하고 다시 이 함수를 부르는데 n-1이니까 결국은 n만큼 프린트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 좀 다르게 주기 위해서 뭐 여기다가 뭐 correct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새로운 함수가 define 됐죠. 그래서 4라고 하면 4라고 하고 프린트에다가 이제 여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다 그냥 특정 그냥 이렇게 하이 하고 이렇게 하면 줄바꿈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면 하이가 4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꼭 중요한 것이 이 베이스 케이스를 꼭 먼저 그 브레이크 아웃 되는 포인트를 먼저 컨디션을 먼저 언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팩토리얼 예제가 있죠. 뭐 n이 5면 근데 이것을 폼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range n이니까 range n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제 n을 여기서 n을 5라고 하면 0부터 5니까 프린트를 하면 이렇게 해서 0부터 5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range라고 하면 0, 1, 2, 3, 4가 되겠죠. 마지막은 포함하지 않는 거니까 range라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m을 1로 처음 시작을 im으로 해야 되니까 m은 m 곱하기 i가 되겠습니다. 근데 i가 여기서는 그 0부터 파이썬 0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1에다가 처음 0이면 1 곱하는 거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은 2가 돼서 2를 그 값에다 2를 곱하고 이렇게 쭉 해서 4까지 곱해지고 i가 4까지인데 플러스 1이니까 5까지가 돼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리턴을 해야겠죠. 리턴 m을 하는 것으로 되면 폼이니까 리턴이 없죠. 이건 그냥 지금 레인지를 계속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저희가 그 m을 프린트아웃을 해야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결과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1에다가 i를 곱하고 처음 m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겠죠. 폼을 돌리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렇게 실습을 하는 것을 실습하면서 실수를 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디버깅을 하느냐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120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리커시브 한 것과 상관없이 폼을 통해서 팩토리얼을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재기적인 함수로, 그래서 이제는 fac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n이 들어오겠죠. 뭐 n이 5일 수도 있고, 이제 제가 이 함수를 쓸 때. 그리고 당연히 if 문이 있고 else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f는 n이 만약에 1이면 리턴을 하는데 1일 때 팩토리얼은 1이죠. 그리고 이제 else인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그 값을 리턴하는데 n 곱하기 백에 n-1이 돼서, 자, 됐죠? 여기를 그대로 풀어서 씁니다. 아니면 뭐 다시 뭐 이걸 m으로 쓰고 이것을 이렇게 한 다음 m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fac이란 함수 안에 팩토리얼을 이야기하는 거죠. 안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를 하면 120. 처음 5니까 1이 아닌 것을 체크업했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가다가 1이 되면 그것이 1을 리턴하는 거니까 그래서 150이 되어서 팩토리얼을 재기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리커시브 한 거에 나이브한 방법이 있고 결국은 메모라이즈드 그 기법을 그 피보나치 수열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그리고 여기는 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의를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자, 해서 나이브 피보나치 수열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나이브라는 것은 이제 그냥 fib로 하겠습니다. 또 n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있을 겁니다. if 문은 만약에 n이 조건이 2보다 작으면 전부 다 무조건 1로 리턴을 하는 거였죠. n이 1일 때도 1이고 2일 때도 1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이거는 뭐 데피니션이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턴을 하는데 fib에 n-1 플러스 fib에 n-2를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리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면 55가 됩니다. 자, 여기는 그런데 나이브하다는 걸 했죠. 왜냐하면 이것은 중복된 계산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memorized and recursive에서 D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오고 여기를 M으로 하죠. M. memorize를 M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조건은 마찬가지인데 먼저 해야 될 것이 이제는 메모리를 받아와야 돼요. 메모리가 있고 그 만약에 메모에서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여기는 만약에 5라고 하면 이것을 배열로 따지면 0부터 시작하니까 n-1이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게 만약에 0이 아니면 이라고 하는 것은 0이 아니면 저희가 처음에는 여기를 다 전체를 사이즈를 0으로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겠습니다. 0이 아니라는 것은 값이 한번 리콜이 되었다는 거죠. 되어 있으니까 리턴해서 메모에다가 n-1을 리턴하면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if 문이 있어야겠죠. if 문이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else if에 n-2면은 그대로 원래대로 조건이 있고, 또 나머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리턴을 할 텐데 메모에다가
이제 이게 n-1이 이 값이 되겠죠. 그래서 새롭게 되면 메모에다 값을 하고 이 값을 리턴하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한번 하면 메모의 값이 저장되니까 그 다음에 또 불렀을 때 계산이 될 때 0이 아닌 것을 확인하면 그 값을 리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n이 10이면 메모에다가 다 제로로 세팅을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이렇게 하면 메모가 지금 보면 10이니까 또 에러가 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n-1, 2보다 작으면 return 1을 하고 else인 경우에는 메모에다가 여기가 제가 가지고 오면서 이제 그 전에 fpb였으니까 이제 여기가 메모로 가지고 와야겠죠. 자, 여러분들하고 디버깅 같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5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해도 55가 나오고 메모를 이렇게 55를 했는데 왜 이게 좋으냐? 자, 일단은 먼저 메모라는 것은 이제 쭉 저장되는 거니까 이렇게 쭉 다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엄밀하게는 여기도 가면서 만약에 여기도 이렇게 지금 보면 여기 값들이 틀려 있으니까 여기도 n-1을 1로 세팅을 하죠. 그러면 이제 해서 n-1을 x가 2, n이 1이면 메모에다가 1을 n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턴 메모에다가 할 텐데 보시면 여기에 메모가 처음 이제 디버깅을 해보면 메모가 디파인이 되어 있지 않다 되어 있죠.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되었고 55가 여전히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1, 1, 2, 3 이제 잘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엔 00이었는데 그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메모에다가 그 메모리에다가 씌우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n이 30일 때 이제 n이 좀 커졌죠. 그러면 이제 계산할 때 나이브한 것이 있고 메모라이즈가 있는데 그것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면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한 이만큼 그리고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고 30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n이 30은 굳이 필요가 없겠네요.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 아예 단위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 메모라이즈 된 것은 내부적으로는 한번 계산한 것들은 다시 추가적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컴퓨테이션 타임이 더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DP의 장점을 한번 뉴메리컬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제가 이제 그 계단을 오르는 거였는데 이제 계단을 오르는 것은 한 칸, 두 칸, 세 칸 갈 수 있고 이제 n개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 문제였죠. 이랬을 때는 보면 또 메모를 당연히 이렇게 메모에서 n-1이 0이 아니면 여기서는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메모에다가 그냥 n에다가 먼저 저장을 하죠. 그러면 n-1이 됐고 이제는 else if에 해서 만약 n이 1과 같으면 m은 얼마죠? 1이니까 하나고 그 다음 만약 n이 2면은 두 가지 계단이 두 개일 때는 1이 있을 수 있고 2가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n이 3이면 111 하나 그 다음 1, 1, 2, 2, 1 이렇게 해서 m이 3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n이 3개일 때는 111이 있고 1, 2, 2, 1, 그 다음 3이 있으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경우가 되었고 이제 전체적으로 else인 경우에는
else인 경우에 토탈 개수는 스테어의 메모 값이 그대로 다시 저장이 가지고 와야 될 테고 n-1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그리고 3 여기가 이런 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일단 메모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n-1을 m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다 각자를 저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최종적으로 메모에다가 n-1을 m을 넣고 그 다음 return을 m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뭐 중복되긴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10개의 기단이 있을 때 하면은 뭐 지금 보면 한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네 가지 방법이 있고 메모로 프린트 했습니다. 그 다음 7, 13 이렇게 7은 1, 2, 4를 더한 거고 13은 요 세 개를 더한 거고 이 방법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메모리라는 것이 어떤 글로벌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글로벌하게 그냥 메모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모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지우고 메모리를 함수와 상관없이 이제 외부에다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메모를 글로벌하게 디파인하고 세팅을 한 다음 이렇게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뭐 글로벌한 변수를 많이 지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이제 코딩을 할 때 배우긴 했는데 간단한 경우에는 개념적으로 이게 더 이해가 훨씬 더 편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단 문제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냅색 프로블럼인데 이거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되고 이제 코딩으로 구현하는 것은 더 좀 트리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1부터 6까지 있고 다 각각의 웨이트와 밸류가 정해져 있는데 목표가 맥시멈 캐패시티를 넘지 않는 선에서 아이템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밸류를 맥시마이제이션 시키는 것. 네, 그래서 이 냅색 프로블럼에서 저희가 이제 이론 시간에 내용을 했듯이 이렇게 choose best라는 어떤 펑션이 일단은 저희가 펑션을 먼저 만들고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경우에는 아이템이 1에서 6번까지 있고 맥시멈 웨이트를 인풋으로 그 아그먼트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최종 그 value가 얼마이고 어떠한 아이템을 take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렇게 서브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스플릿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이 아이템 중에 첫 번째가 taken 되거나 taken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taken이 안 되었을 때의 경우, taken 되었을 때의 경우를 생각을 하고 둘 중에서 더 나은 value가 큰 그것을 아웃풋으로 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taken 되면 아이템은 2에서 6 사이겠죠. 그리고 첫 번째가 taken 안 되었잖아요. 맥시멈 웨이트는 동일한 거고 그때의 정답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1번이 taken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이템은 1번이 taken 되었으니까 나머지 중에서 맥시멈 웨이트는 1번을 뺀 거겠죠. 왜냐면 그게 포함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값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최종적인 아웃풋은 1번이 taken 되었으니까 1번에 대한 value와 1번의 첫 번째 아이템이 포함이 되어야겠죠.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코딩을 해보면 일단은 weight와 value에 대해 그냥 글로벌로 제가 잡았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한 다음에 definition을 해야 되는데 choose best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items가 들어가고 max weight가
되겠습니다. 이제 함수들이 좀 길게 나올 텐데 일단은 아이템이라는 것은 range, 이 경우 6개니까.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이 특별하게 여러 특이하다기보다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range라면 0부터 5까지입니다. 0부터 여기서 0, 1, 2, 3, 4, 5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1번부터 6번이라고 했는데 엄밀하게는 파이썬으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게 테이크 되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1번에서 5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이 인덱싱에 좀 이게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베이스 케이스를 따져봐야 되는데 이것을 choose best를 선택할 수 없는 케이스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템들이 없거나 maximum weight이 이제 0보다 작을 때일 테니까 items가 만약에 0이 있거나 x weight가 예를 들어서 0보다 작으면 리턴되는 이제 이 원하는 이 value는 0일 테고,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다음 taken 된 것은 empty로 나가겠죠.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최종적으로 리턴을 할 거고, 여기서 이제 else를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아이템 여기에서 first가 items에서 0번째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하는 과정 중에 이제 하나씩 제거가 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템에 나오는 첫 번째가 first로 됐고, 그러면 rest의 것은 items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제로인 인덱스를 제외한 나머지고, 그 다음 weight는 이 글로벌한 웨이츠에서 first 여기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오메가겠죠. 이제 다시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용을 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첫 번째는 아이템이 0인 거고, 그럼 first가 0인 거고, weight를 하면 175가 되겠죠. 그리고 뭔가 생략이 되어서 요렇게만 있다고 하면 이제 90이 제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do not take the first item인 경우가 있을 테고, 그 다음 do take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봐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베스트를 아이템 rest에서 이제 첫 번째 것이 take가 안 되었으니까, 그러면 여전히 max weight는 동일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것이 take가 되었으니까, take가 되면 이것은 w를 여기 w가 이걸 weight를 빼야겠죠. 자, 그리고 이것의 아웃풋이 V1, T1이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서는 끝이 나고 나면 return을 value와 taken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V2, T2인데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 V2는 그 다음 T2는 좀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V2에서 그 다음 T2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서 나온 거는 첫 번째 아이템이 taken 되었으니까 여기에다가 first를 집어 넣어야 돼요. 이 괄호를 친 것은 이제 리스트로 더해주기 위해서 first 아이템이 추가가 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도 first 아이템에 해당하는 value가 추가가 되어야겠죠. values에서 first가 추가가 되어야지만 최종적인 이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만약에
v2가 v1보다 크면 이제 최종적으로 value에는 v2가 들어가고 take는 t2가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이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그 요 부분이 0보다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이것이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딩을 했고 함수로 만들었어요. 이게 뭐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걸 할 때마다 좀 헷갈리고 여러분들하고 저는 이렇게 정답지를 보면서 지금 코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DP 알고리즘을 작성을 하려면 쉽지 않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보면 역시나 이제 에러가 났죠. 보면 이제 스펠링 이제 웨이트가 여기에 보면 웨이트가 여기가 W H 웨이트겠죠. 그 다음 되었고 보면 이제 275로 해서 4번, 1번, 0번이 아이템이 선택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들 기본적으로 좀 유명한 문제들을 여러분들하고 코딩으로 함께 한번 살펴보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냅색 프로블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작성한 코드를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컨텐츠로 만들어 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